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과학 전 분야를 통섭하는 시간. 박문호 슈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지금 오늘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박사님 혼자 달리실 때 적절히 제어를 해야 되는데 혼자 오늘 너무 달리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템포만 느리게. 그러니까 한 템포만 느리게. 제가 목소리가 바로바로 안 튀어나와가지고 브레이크를 빨리 못 걸어요. 자, 오늘 우주로 가기로 했는데 우주는 이게 무서워요. 우주를 지난번에 슈퍼노바하고 뭐 쿼크하고 뭐 대혼란 속에 끝났거든요. 엄청 뭐 많이 했어요. 뭐 전자, 반전자, 베타 붕괴, 업 쿼크, 다운 쿼크, 페르미온, 보손. 그렇죠. 단어만 남아 있습니다. 단어가 전부 다입니다. 단어만 알면 전부 다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 이렇게 한다는 생각하면 굉장히 거창하고 뭐 상대성 이론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르게 보면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엘리건트 유니버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가 그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블랙홀은 태양의 300만 배 크는 블랙홀도 있거든요. 블랙홀이 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멍했어요. 우리가 보통 입자로 하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 아주 극미의 세계인데 블랙홀이 그쪽 사람들은 입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블랙홀의 어떤 물리량이 딱 세 가지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질량하고 스핀하고 전하량, 매스 스핀 차지라고 하는데 블랙홀을 디파인하는 물리량은 요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질량, 스핀, 전하 요게 바로 입자를 규정하는 세 가지 파라미터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제가 10년 전에 보면서 아하, 우주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블랙홀이 소립자로 볼 수 있구나 하는. 예. 블랙홀 전체가 하나의 입자라고 생각하고 표현해도 맞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론이든 소립자를 연구하는 거든 사실은 다 입자들이거든요. 결국은 다. 물리학자들이 소립자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는 질량, 스핀, 전하. 그러니까 우리 일상 용어로 하자면 무게하고 돌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전기를 띠냐 띠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질량은 우주 초기로 가면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이제 질량하고 에너지가 같다고 보잖아요. E는 mc의 제곱. 그렇죠. 굿. 좋습니다. 쉬워. 예, 쉬워. 그거는 근데 직관적이지는 않아요. 직관적이지 않은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 질량은 곧 에너지구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꾼 게 핵발전이고 핵폭발 아닙니까? 예, 쉬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량하고 에너지가 같고 그다음에 질량이 덩어리져 있기 때문에 바위가 되고 지구가 되고 태양이 되고 갤럭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질량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존재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요 질량이 질량, 스핀, 전하 중에 가장 바뀌기 쉬운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질량은 우주 초기로 올라가면 우주 초기라는 게 빅뱅 후 뭐 100만 분의 1초 이전 에너지로 따지면 10의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 엄밀히 140기가 일렉트론 볼트보다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가 되면 그 힘을 매결해주는 무거운 W 플러스 W 마이너스 G0라는 이 세 가지 입자가 질량이 제로가 돼서 광자하고 질량이 없다는 측면에서 한형제가 됩니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너무 멀다고 맞죠. 일단 요 좀 말씀드립니다. 덩어리, 존재, 바위 이 질량이 우주 모든 입자를 디파인하는 세 가지 속성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다. 사라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제로가 된다. 질량이 0이 될 수 있다. 예, 정지 질량이 0이 되는 입자가 있습니다. 질량은 0이고 다 그게 에너지화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바로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아, 빛은 질량은 없고 에너지만 정지 질량은 제로인데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죠. 그래서 빛은 에너지 양 그 자체입니다. 아, 예.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무게는 없는데 예. 무게가 없는 대신 그 무게가 전부 다 에너지화한 것이 예. 빛이다. 예. 바람이 훅 왔는데 예. 바람이 온다는 거는 공기의 밀도 차잖아요. 실체화된 덩어리가 없는 무엇이 확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뭐라 그러냐면 벡터량이라 그래요. 벡터량. 빛은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기한 물질이에요. 예. 빛이. 운동량이라면 질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야구공이나 축구공처럼 푹 와서 그렇죠. 나를 때리면 운동량이 얼마나 직감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렇죠. 빛은 운동 에너지는 있는데 그걸 딱 정지시키는 순간 그 실체인 야구공이나 당구공 같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걸 물리학자가 어떻게 표현하면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다. 그 관점에서 보자면 빛은 굉장히 신기한 입자네. 그렇죠. 신기한 입자인데 빛은 전기자기, 자석하고 전기 현상에 합친 걸 전자기 현상이라고 하는데 전자기 현상을 매개해 주는 입자입니다. 자석이든 그다음 찌리릭 감전되는 것도 힘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 힘은 입자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입자가 바로 포톤, 빛알갱입니다. 자석하고 빛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장도 궁극적으로 빛알갱이가 다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직관적이지 않죠. 전기는 번개가 치면 전자의 움직임 보니까 좀 연결할 수가 있는데 번개를 보면 전기가 흐르는 게 보이죠. 보이죠. 그런데 자석은 빛하고 아무 관계 없다잖아요. 관계 없어 보여요. 관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기장하고 자기장의 두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뭐가 나가고 있어요. 그게 빛 에너지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한 방향으로 만나면 그 수직 방향으로 무엇인가가 나가는데 그게 빛이다? 그렇죠. 그 수직선 방향으로 빛 에너지가 나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좋아요. 요거는 손가락을 XYZ로 해보면 직선이 3개 나오잖아요. 요 한 면에 전기장이 있고 요 면에 자기장이 있고 하면 그 두 면에 수직인 한 직선이 생겨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봐야 돼. 조금 어려운데. 네. 이해한 걸로 칠게였지. 이해한 걸로 칠게요. 입체니까. 네, 어쨌든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으로 만날 때 그 전기장과 자기장의 수직이 되는 에너지가 발사되는데 그렇죠. 그 에너지는 빛이다. 그렇죠. 그게 빛알갱이라. 이걸 이제 그 양자역학에서는 뭐라 부르냐 하면 전자기장 필드 자체를 퀀타이저, 양자화, 세컨드 퀀타이제이션 하는데 양자화를 하면 포톤 알갱이 입자가 나와버려요. 그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이쪽에 입자 물리학 고급 과정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주에 있는 펼쳐진 공간적 에너지도 양자화하면 입자가 돼요. 바다 수면을 전자기장이라 생각하시면 그거에서 파도가 쳐갖고 포말이 툭 올라오는 그걸 양자화됐다 이렇게 비주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자기 마당에서 양자화된 입자를 빛이라고 합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직관적이지는 않은데. 직관적이지 않는데. 근데 이제 신기하긴 하네요. 예. 전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자기도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걔네들이 90도로 만나면은 걔네들과 직각을 이루는 빛이 나온다 반드시. 그래서 걔가 광자다. 얼마나 신기하냐. 신기해요. 신기하죠. 전기하고 자기가 만났더니 빛이 나온다.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 파가 또 나와요. 그게 바로 KBS 안테나 원리입니다. 전기하고 자기하고 빛이 서로 상호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잘 다루면 그런 얘기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1700년도, 1800년도 지금 한 200년에 걸친 이야기인데 파라데이하고 많은 학자들이 실험적으로 알았어요. 알았던 걸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요걸 맥스웰 이퀘이션이라는 4개의 방정식으로 딱 만들었어요. 한번 하셨다. 간단했죠. 근데 그 디테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원자석으로. 원자석 그러면 더 디테일이잖아. 아니요. 원자석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우주가 나옵니다. 우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쿼크 한번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에피소드 제목이 몰라예요. 다 하고 나서 몰라. 예, 그렇죠. 근데 힉스 입자 발견한 거 알죠? 들어봤죠. 예, 노벨상 받아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입자 물리학자들의 꿈이 뭐냐 하면 우주를 만드는 궁극적 입자가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1950년대, 60년대 이게 수백 가지 소립자가 발견되어 버린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가 수백 가지라는 건 넌센스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우주를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입자가 딱 3종류 정도밖에 없고, 그러니까 6개의 쿼크, 6개의 렙톤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쿼크이 6종류가 있고 경입자라는 종류가 6개 있는데 경입자 중에 대표 주자가 전자입니다. 뉴트리노 들어보셨죠? 아니요.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주 전체는 12가지 종류의 입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 6개가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입자인 겁니까? 그렇죠. 6개 입자가 한 덩어리고, 예. 6개 입자가 한 덩어리고, 예. 우주는 결국 이 2덩어리 입자다. 예. 우주를 만드는 물질 입자는 6개 2덩어리 입자로 돼 있다. 오늘은 가능하면 예. 그렇게 큰 카테고리 중심으로 설명해 주세요. 좋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네. 디테일로 들어가면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주가 두 분류의 속성을 가진 입자로 딱 구분된다. 그래서 첫 번째 속성의 6개 입자를 쿼크이라고 한다. 쿼크. 쿼크이 6종류가 있다. 쿼크 6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개 입자를 렙톤. 그러니까 렙톤이란 말은 뭐냐면 가볍다. 렙토스에서 왔고 가볍다. 그러니까 한자로 경입자. 근데 쿼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없습니다. 그냥 쿼크이라 합니다. 쿼크하고 경입자. 쿼크 6개, 가벼운 입자 6개만 나오면 우주를 구성하는 구성입자 6개 두 세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12개로 다 우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요소는 빠진 게 뭐냐. 악요프론. 자, 건물을 지으려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해갖고 결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결합시켜주는 입자가 있습니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그 12개로 다 끝난다고 그랬는데 또 있어. 그래요. 나중에 넘어가면 또 중간에 미리 이신직고를 해야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일단 쿼크 렙톤 6개가 있는데 일단 악요폴은 뒤에 이야기할게요. 요거는 이제 벽돌이고 벽돌을 붙이는 풀이 있다. 예. 이 풀도 또 입자다. 그렇죠. 모든 게 입자인데, 자 그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뭐가 간단해요? 악요풀에 해당되는 걸 보조 입자, BOSON, 보존 입자. 보존 입자? 예. 그 다음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페르미온. 페르미온 입자가 6개. 굿. 얘네들은 벽돌이야. 예. 근데 벽돌을 서로 붙여야 되잖아. 예. 벽돌을 붙이는 접착제에 해당되는 입자가 보손. 굿. 그래서 페르미온과 보손을 합치면 우주 전체가 이루어진다. 예, 쉬워. 그걸로 끝나요. 진짜요? 진짜. 숨어 있는 거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일단 맨 위에 대장은 페르미온하고 보존. 네. 페르미온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벽돌이라 생각합니다. 벽돌 12장. 벽돌 12장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존은 악요풀인데 종류가 4종류다. 여기 4종류. 4종류 중력, 양력, 강력, 전자기 상호. 요 4가지 힘에 각각 힘을 실어나는 악요풀이 4종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뭔가 좀 체계가 잡히네 이제. 네, 체계 잡히. 좋습니다. 우주는 결국 벽돌과 악요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벽돌 6개 총 12개. 악요풀 4개. 자,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미국에서 전자까지만은 이쪽에 관심이 있어갖고 물리학과 가서 입자 물리학 코스웍을 했거든요. 근데 한 학기 강의를 듣는 동안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4학점짜리인데 한 학기 내내 보존하고 페르미온 이야기밖에 못 들었어요. 그게 할아버지들이요. 그래서 우주는 페르미온하고 보존으로 돼 있다. 이 두 가지 다 입자다. 페르미온은 쿼크하고 렙톤으로 돼 있다. 쿼크이 6개 입자고 렙톤이 6개 입자고 보존은 우주의 4가지 힘에 대한 보존들이 있다.
좋네요. 일단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코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코크 했잖아요. 지난번에. 아닙니다. 그건 입구 문을 겨우 열은 겁니다. 자, 코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코크는 간단하게 이제.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했어요. 예, 코크는 박사님, 플리즈. 요거는 자